대화의 단절이 정말 ADHD 때문에 왔을까요? 진짜 너무 말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얘는 진짜 아니다, 막 이런 분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부모가 해야 할 걸 여기다 제가 이만큼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ADHD는 뇌의 발달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 100% 발달이 될까요? 되게 중요한 거, 질문하신 분은 무조건 책 다 읽으셔야 돼. 책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답을 딱 해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ADHD가 딱 한 가지로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ADHD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100% 발달이 될까요? Yes, No로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도가 다 다르고, 그래서 좀 약한 정도의 증상이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 어른 되면서 머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좀 좋아집니다. 충동성도 좀 좋아지고, 애들은 충동이 많은데 어른 되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얘들도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좀 좋아집니다. 충동성 저도 나이 들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자기 조절이 아무래도 어른이 되면서 좀 늘어나죠. 경험도 하고 전전두엽도 더 발전하고. 근데 뭐 100% 발달할까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덜 발달된 부분도 있고 또 남보다 더 발달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증상이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특히 충동성, 그 다음에 과잉행동 쪽은. 근데 어른이 되면 또 과제가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그런 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이런 매일매일 맨날 해야 되는 거 요즘은 다 자동 이체 되지만 안 됐던 시절에 저 정말 막 빵꾸도 나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하는, 그때 내야 된다는 거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어른이 돼도 상당한 증상이 있어서 진단이 계속된다, 그거 같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조사를 하면 또 청소년 후기쯤 되면 한 반 정도에서는 많이 좋아진다. 이게 상당히 어렸어요.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하면 그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모으면 또 저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책을 다 읽어보시면 지금 되게 막 불안해하는 마음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DHD와 고기능 자폐를 함께 가진 아이입니다. 순간에 욱을 참지 못해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집에서는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 심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런 것 같은데요. ADHD가 이제 뇌 발달상에서 일어난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발달상에서 일어난 다른 차이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발달상의 어려움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학습 장애라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던가 아주 흔하진 않지만 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있을 수 있는 질환도 제가 책에 쭉 적어놨거든요. 책에 보면은 이 욱함이 가장 아이들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내가 설명했냐면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되게 강조해놨어요. 우리가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뇌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까 딱 보면은 94페이지에 나오는데 조신성이 없어서 조마조마해요 라고 나와요. 뇌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을 뭐 밀어버린다거나 저기 뭐 재밌는 게 있으면 글로 막 확 쫓아가 버린다거나. 산만한 아이가 있고 ADHD가 있나 긴가민가 하거나 ADHD 진단을 받으신 분은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청 공들여서 다들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답을 주기 위해서 포커스를 되게 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다, 진실, 내 안에 브레이크가 약하다,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거. 그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상 속 예시가 나와요. 일상 속 예시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가. 그럼 우리 애가 이런 게 있나 보는 거죠. 앞뒤 생각 없이 행동이 튀어나온다. 친구가 장난감 가져갔다고 바로 친구를 밀치거나 때린다. 놀이공원의 줄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앞사람을 밀치고 들어간다. 규칙을 알고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위반한다. 위험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계단이나 난간에서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 밑에 보면 생존 전략 훈련을 하라 이렇게 딱 나와요. 어떻게 얘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특히 이 부분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부모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인 거 맞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 브레이크 훈련에 대해서 하지마 그만해 이런 말 막 계속 하게 되잖아요. 뭐 당연히 해야 되죠. 특히 위험한 건 잡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애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계속 야단치다 보면 애도 막 아까 있잖아, 자책한다, 욱하고 나서 자기는 자책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말을 해주면 좋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 한 개 읽어볼게요. 자동차에 비유하기. 임상에서 흔히 쓰는 비유입니다. 나영이는 생각과 행동이 빠른 멋진 아이야. 그런데 가끔 너무 빨라서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힐 때가 있잖아. 엄마랑 같이 브레이크 성능을 올려보자. 그러면은 자동차를 잘 조절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자동차인데, 예를 들면 너 머리와 몸이 진짜 막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성능 좋은 자동차라서 막 빨리 이렇게 하고 막 착착착착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성능 좋은 차라도 사고 날 수 있고 결국엔 성능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약물에 대한 질문 많으셔서 내가 약물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약물이 있는데요. 아이가 7세인데 ADHD 의심 진단 받았어요. 약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지 궁금해요. 그다음 두 번째, ADHD 약 복용 중인 8살 아동입니다. 약을 먹으면 식욕 저하뿐 아니라 집 밖에서 놀러 나가는 걸 거부하고 집순이가 되는데 계속 복용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런 질문 정말 제가 많이 받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나? 책에도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똑같네. 마이월드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약을 맞춰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제가 온라인에서 약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를 보질 않았잖아요. 그 아이를 보질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만 듣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잘못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조언 주면 약물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답은 어떻게 하라고 답을 딱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약물에 대해서 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ADHD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오해입니다. 오해. ADHD 진단을 받으면 특히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심한 경우에 약을 먹었으면 그 효과가 그래도 약이 가장 빠르게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을 진단받으면 다 약을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상황과 또 약물의 부작용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부모님이 한번 시도해보자 할 수도 있고, 나 이런 거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애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결정의 주체가, 궁극적 주체는 부모님이죠. 아이가 미성년이면. 그리고 중요한 동반자가 처방의사입니다. 처방의사가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이마약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약물하고 행동치료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애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듣고 이런 거 어떨까요? 하면 둘이 이제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을지. 그래서 진단나면 무조건 약 먹는다는 아닙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을지 말지.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제가 또 거기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요만큼 듣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울을 재야 됩니다. 어떻게 재야 되냐? 선생님이랑 같이 재야 돼.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전락하면 모르잖아요. 이거를 잘. 그러니까 전문가는 알려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전문가와 엄마 아빠가 같이 잰단 말이지. 그리고 최종 결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뭘 재야 되냐? 효과와 부작용을 재야 됩니다. 약을 쓰면 효과가 있죠. 약을 쓰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작용은 싫고 효과는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저울에 놓고 효과가 큰지 부작용이 큰지, 효과가 큰지 부작용이 큰지, 효과가 이 정도면 부작용이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한지 아닌지, 부작용이 심하면 약을 조금 바꿔서 다시 재볼 수 있는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고3 남학생 신경정신과 ADHD 진단받고 약물만 복용 중입니다. 중3 시절부터 가족과 대단절인데 상담 치료 없이 약물만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또 약에 대해서는 뭐 딱 말할 수 없고요. 왜냐면 내가 애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의 단절이 정말 ADHD 때문에 왔을까요? 일단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 고주님한테 드릴 말씀, 특히 이 부분 마지막 챕터가 Part 4 산만한 아이 가능성 키우는 법이고 부모님을 위한 챕터가 나옵니다. 그 챕터 안에 보면 요 장이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의 자존감 지키기.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영어에 connect before correct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3이라서 이제 많이 커서 부모님 영향이 아무래도 약하지만 그래도 아직 애잖아요. 진짜 커넥션이 필요해요. 근데 이미 막 저기 가 있는데 막 또 커넥션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할 수도 있고, 이 커넥션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걸 여기다 제가 이만큼 적어놨습니다. ADHD 아이들이 다루기 더 힘든 거는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부모님이 막 애 하나인데 5 키우는 것 같다, 10 키우는 것 같다. 맞습니다. 더 많이 도와줘야 돼.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될수록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correct 그럼 뭐예요? 교정하다, 수정하다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connect는 뭐예요? connect는 연결하다는 거야. connect before correct. 얘들은 수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어렵니? 이렇게 해봐라. 이게 더 필요한 말이야. 잘 안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할수록 더 중요한 게 connection이에요. 연결. 부모와 아이의 연결은 뭘까요? 부모와 자녀의 연결은 뭘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의 연결은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은 여기밖에 없어. 부모밖에 없어. 사랑 맞죠? 그 연결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단절됐다거나 너무 말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얘는 진짜 아니다, 막 이런 분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아이의 와의 연결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와의
연결의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결 퀄리티 너무 좋은데 얘가 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요렇게 해보세요. 근데 연결 퀄리티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말 듣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 퀄리티를 좋게 해야 돼요. 아무리 고3이도 아직 애죠. 근데 애가 부모님하고 연결 상태가 안 좋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엄청 모든 것을 이렇게 조건적으로 대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막 인성 비난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이렇게 지도하는 게 잘 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죠.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나 아랑 연결이 너무 안 된다. 뭐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얘를 지도를 하냐고요. 연결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냐.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 파트 이제 여기도 많이 나오고 연결이 안 된다 하면 이거 먼저 읽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유가 내가 애랑 진짜 연결이 안 된다. 애가 엄마 아빠락 하면 질색을 하고 나도 애락 하면 질색을 한다. 이 정도다. 진짜 슬프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면 요거 3만 원 아이를 위한 본질유가 꼭 또 정도 줄 거가면서 근데 난 커넥션은 된다. 애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애를 좋아하고 우리 부둥켜 안고 좋다 하고 하는데 행동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커넥션은 됐는다고 보고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스트래티지를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잘 얘기해주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 자료까지 해서 진짜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이걸 읽으면 분명히 아마 내가 생각했던 그 어려움과 내가 힘들었던 거에 대한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런 어려움에 대한 답을 하려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주위의 피드백,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자녀가 ADHD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치료나 개입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ADHD 증상이 의심된다면 혼자서 오래 고민하시기보다 바로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예약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서 산만함과 과잉행동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해보세요. 수많은 아이를 관찰하는 교사의 피드백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